태양이 텍사스 평원을 누비고 있었다. 평범한 젊은 남자 조벅은 밝은 머리를 빗어 넘기고 눈부신 부츠에 먼지를 털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식당 접시 닫기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그가 향한 곳은 뉴욕이었다. 꿈과 환상이 존재하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은 도시. 존은 자신이 여자들에게 팔릴 수 있는 몸이라 믿고 있었고 뉴욕에서 성공적인 멋쟁이 카우보이가 되리라 결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화려한 거리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어둠이 있었다. 그는 천진하고 어리석었다. 처음 만난 여성 고객은 그에게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조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의 고정관념은 하나씩 부서져 갔다. 그는 도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바라보는 도시는 더더욱 무관심했다. 그 와중에 그는 한 남자를 만난다. 이름은 리조. 본명은 엘리코 살라파소. 다리를 저는 리조는 뉴욕 거리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생존자였다. 리조는 처음에는 조를 속여 소매치기 수준의 사기극에 이용하지만 곧 둘 사이엔 묘한 연대감이 싹튼다.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마주한 것이다. 리조는 몸이 아팠고 더는 길거리에서 버티기 힘들었다. 조는 처음엔 그를 귀찮아했지만 곧 마음을 열고 함께 살며 작은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돈이 없어 밥도 굶지만 함께 있음으로써 외로움을 견디고 세상의 냉소 앞에서 서로를 방패 삼는다. 하지만 리조의 병은 점점 깊어간다. 조는 이제 그의 건강과 삶을 걱정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는 처음의 이상은 버리고 진짜 남창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파는 일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는다는 걸 느낀다. 리조의 꿈은 플로리다다. 따뜻하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조는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쓴다. 그는 한 고객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돈을 탈취해 리조와 함께 플로리다행 버스를 탄다. 버스 안, 리조는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있다. 조는 이제 카우보이 복장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 뉴욕의 환상은 벗어났고 진짜 삶의 시작에 가까워진 것 같다. 하지만 플로리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리조는 조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그는 마지막까지 조의 옆에 있었다. 조는 그 손을 잡은 채 차창 밖 햇살을 바라본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뉴욕을 등에 지고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단순한 이방인의 도시 적응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 한 도시에 던져진 고립된 개인의 초상이며 도시라는 공간이 인간에게 어떤 정서를 요구하고 또 거부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관찰이다. 조벅은 시골의 순수함을 품고 도시로 들어온다. 그가 믿는 건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자신감이다. 그러나 뉴욕은 그런 환상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몸은 착취당하고 마음은 짓밟힌다. 이방인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는 고통은 단지 공간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도시가 인간을 이용하고 배제하는 구조 그 자체 때문이다. 영화가 펼쳐내는 뉴욕은 환영의 도시가 아니라 망각의 도시다. 화려한 거리, 번쩍이는 간판, 들끓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벅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다. 도시는 누구 하나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누가 죽든 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비정함은 그저 냉소가 아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 대도시가 지녔던 냉각된 인간관계의 구조적 은유다. 조는 리조를 만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도시에서 소외된 두 인물은 서로를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들의 연대는 도시라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도시를 떠나야만 한다.
도시는 이 영화에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부재를 강요하는 기계적 공간이다. 길거리의 낯선 얼굴들, 광고판의 속삭임, 어두운 계단 아래의 침실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기능만을 남긴다. 조와 리조는 이 도시에서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비상품이었다. 따라서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시화된 사회에서의 인간성 상실에 대한 보편적 우화를 그린다. 조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지만 그 모자는 도시의 거리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조가 얼마나 시대착오적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미드나잇 카우보이에서 조벅과 리조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다. 그들의 관계는 생존의 동맹으로 시작해 정서적 의존을 거쳐 깊은 우정 혹은 대체 가족의 형태로 발전한다. 도시라는 냉혹한 환경은 오히려 이들의 연대를 더 절실하게 만든다. 처음에 조는 리조를 경계하고 리조는 조를 이용한다. 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하려 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조는 리조의 거짓말에 분노하지만 병든 리조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다. 리조는 조의 순진함을 비웃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우정은 강요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위기와 공유된 불행을 통해 스며든다. 함께 음식을 구하고 몸을 녹이고 병을 견디며 이들은 서로의 존재가 의미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세상이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대신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하게 된다. 리조는 플로리다로 떠나고 싶어 한다. 그곳은 그에게 평온한 죽음의 공간이자 마지막 희망이다. 조는 리조의 꿈을 위해 자신이 믿었던 모든 환상을 버린다. 그가 카우보이 복장을 벗는 장면은 단지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이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성적인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의 우정은 말로 정의되지 않는다. 포옹도 고백도 없다. 하지만 리조가 조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을 때 조는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도시가 빼앗지 못한 유일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이 영화는 진짜 관계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혈연도, 계약도 아닌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책임지고 마음을 건네는 행위. 조와 리조는 이 질문에 대한 작고 조용한 답이 된다.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가진 가장 도발적인 특성 중 하나는 조벅의 성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을 여성들이 돈을 주고 사랑할 존재로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화는 그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수많은 장면을 통해 그의 성적 혼란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조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지만 오히려 남성 고객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조의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의 흐름이 어떻게 사회적 기대와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다. 그는 자신을 이성애자로 정의하지만 영화는 끊임없이 그 경계를 교란시킨다. 한편 리조와의 관계 역시 단지 우정을 넘어서는 복합적 감정을 담고 있다. 조는 리조를 친구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할 때 비로소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낀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서 깊은 유대감과 삶의 이유로 기능한다. 이러한 유대는 어떤 시선으로는 가족처럼, 다른 시선으로는 로맨틱한 끌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60년대 후반 미국 사회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영화는 이를 은유적으로 반영하며 조를 통해 그 시대의 혼란과 기대, 억압과 탈주의 심리를 모두 투영한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도시를 떠돈다. 뉴욕의 환상은 성적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더 큰 혼돈과 상처로 그려진다. 조는 결국 카우보이 복장을 벗는다. 그것은 단지 외양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성 역할에 대한 환상을 벗어나는 행위이기도 하다.